대신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회사 다닐 때 사실 팀장이니까 밑에 직원들 시키고 적당히 하다가 퇴근하고 그냥 월급 받고 이렇게 살면 진짜 편하죠. 다른 공부도 이제 모르겠다 뭐 할지 그럼 무조건 마케팅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케팅을 안 하시면은 로하트 마법사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야근을 좀 하니 맨날 하니까 번아웃이 왔는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대표님이 퇴사하신 지 한 얼마 되셨죠? 한 3년 된 것 같아요. 요즘에 퇴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그 퇴사하실 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퇴사하셨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가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실 퇴사하기 6개월 전에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행정사 공부한 거예요. 사실 법 공부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했는데 쌓인 노하우로 그냥 행정사는 사실 6개월 만에 그냥 취득했어요. 동시 합격을 해가지고. 근데 그 취득을 하니까 이제 퇴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막상 이제 퇴사를 하고 나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달랐어요? 매월 저한테 용돈을 주었잖아요. 일명 월급이라고.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이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그 퇴직금도 이제 고갈되고 행정사를 차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년 창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1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 1억 가지고 제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행정사를 하면서 마케팅을 도전하자 해가지고 마케팅을 배운 거예요. 딱 마케팅 비용이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 다 썼어요. 다 쓰고 제가 그 마케팅을 이제 실행을 한 거죠. 당장은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돌아온 게 없었고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그때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해보면 스스로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후배도 뭐 삼성에서 500 이상 버는데 그 500 가지고 이제 퇴사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나와서 보면은 500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와서 달라진 거는 글씨 달라졌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500이면 진짜 컸죠. 근데 지금 그 500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5천 정도? 제가 5천 정도면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이 달라져요. 저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지? 회사 다닐 때 만나봤자 업체 과장님, 잘해봤자 업체 사장님. 근데 나와서 보니까 제가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좀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사람이 정리가 돼요. 10년을 알았던 20년을 알았던 어차피 저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정리가 돼요. 그게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럼 지금은 직장생활 하실 때 만나던 분들은 지금은 안 만나시나요? 처음에는 막 조언도 듣고 위로도 받고 싶고 하니까 많이 만나서 술자리도 하고 되고 근데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지금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주변 사람들 5명만 보면은 자기의 편견을 알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레벨이 달라진다고 할까? 저도 그 사람들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점점 바뀌더라고요. 일단 나오시면 아실 거예요. 무조건 바뀌어요. 그 회사 다닐 때랑 나와서 사업할 때랑 도대체 왜 그렇게 차이점이 생길까요?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업체 사장님도 못 만나요. 그냥 아예 못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내 그릇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주변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저의 인상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그 전체적으로 좀 달라지나 봐요. 처음에는 업체에서 대표님이란 말을 1도 안 썼어요. 근데 그 말투부터 저한테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왜 달라지지? 저도 궁금했는데 제가 성장한 거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퇴사를 하시고 나서 좀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회사 다닐 때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출을 할 수도 없었고 실행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한 50%를 실행을 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사실 팀장이니까 밑에 직원들 시키고 적당히 하다가 퇴근하고 그냥 월급 받고 이렇게 살면 진짜 편하죠. 근데 밖에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이제 조금 힘든 거죠. 대신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어떤 업무를 할지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밖에 나오셔서 공부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동영상 강의 들어야 돼요. 무슨 책인가요? 법무사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달달달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에 시험 1차를 합격할 수 있는데 밖에 나와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법무사를 따서 법무사를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법조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사업에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분명히 필요한 거는 자기의 아이템이 무엇인지 먼저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무런 아이템이 없이 나온다 하면은 아예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이 있으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그냥 법 공부가 아니고 다른 공부도 이제 모르겠다 뭐 할지, 그럼 무조건 마케팅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을 안 하시면은 모래 안에 진주라 할까? 자기는 진주인데 모래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반짝반짝 할 수 있게 그런 PR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케팅으로 인해서 매출을 10배, 20배, 30배까지 늘려봤거든요. 마케팅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존버가 답이 아니거든요. 이게 살아남으려면 3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 3년 버티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3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마였습니다.